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역사적인 구형이 나왔고, 산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중요 투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 전반으로도 여러 파장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은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5가지 핵심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부터 ARM의 반도체 인재 양성 투자, 정치권 논란, 계엄 사태 일련의 평가, 그리고 링가드 선수의 이적 가능성까지.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 1. 김건희 여사 15년형 구형. 먼저 이번 주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재판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중대한 형사재판에 서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그리고 업무방해 의혹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이며 그 영향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구형량도 매우 높습니다. 15년. 과거 재벌 총수들의 주가 조작 사건과 비교해도 상당히 무거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쟁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째, 영부인이라는 특수한 위치를 평범한 시민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 둘째, 검찰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가. 셋째, 실제 법원의 선고가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법원은 구형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심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이며 어떤 판결이 나오든 즉각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파장은 더욱 큽니다. 현 정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향후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뉴스 2. ARM, 한국의 반도체 인재 양성 시설 설립. 이제 산업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이 한국에 칩 설계 교육 시설을 세운다는 소식입니다. ARM은 직접 칩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까지 전 세계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는 ARM의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무려 95%, 거의 대부분이 ARM 기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ARM이 왜 한국일까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여전히 숙제도 많고 인재 양성 속도도 느린 편입니다. 바로 이 점이 ARM이 한국에 투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ARM은 2026년경 오픈을 목표로 최신 칩 설계 기술과 AI 프로세서 개발 노하우를 직접 교육하는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5년간 약 200명 이상의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한국 산업계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국내 기업들도 ARM의 기술과 교육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인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결국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ARM의 핵심 기술은 여전히 영국에 두고 한국을 단순 교육 허브로만 사용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아시아의 시스템 반도체 중심지로 성장할 중요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뉴스 3. 이재명 대표의 대북 사과 발언 논란. 세 번째 뉴스는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에 사과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한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나온 사과 발언은 즉각 정치권의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유연한 외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대화가 열린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강하게 반박합니다. 사과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의미인데 현재 안보 상황에 맞지 않는다. 북한은 여전히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사과는 그 정권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중도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과 자체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전제 조건과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즉, 북한의 상응 조치 없이 무조건적인 사과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발언은 2027년 대선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치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반응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긍정적으로 나올지 오히려 반발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뉴스 4. 하계엄 사태 1년 남은 상처들. 네 번째 뉴스는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습니다.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 사회 곳곳에 남은 상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 불신입니다. 정치인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여야 모두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분열입니다.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갈등이 더 깊어졌고 SNS를 중심으로 혐오 표현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셋째는 경제적 영향입니다. 당시 금융시장의 급락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코리아 리스크라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있어도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 매뉴얼이 부족했다는 점, 국회의 통제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도 점차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스 5. 제시 링가드, FC 서울과의 연결. 마지막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출신 축구선수 제시 링가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며 전성기를 보냈던 선수죠. 최근 링가드가 FC 서울과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연봉 20억 원 규모의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링가드 본인도 SNS를 통해 한국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갈립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K리그의 위상이 올라간다. 관중 증가, 마케팅 효과가 크다. 유럽 경험이 있는 선수가 젊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전성기가 지난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쓴다. K리그는 젊은 인재를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국 이 영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시즌이 시작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링가드 영입 시도는 K리그가 점점 국제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 앞으로 더 많은 해외 스타들이 K리그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로징. 오늘은 이번 주 대한민국을 뒤흔든 5가지 주요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 15년형 구형. 둘째, ARM의 한국 반도체 교육시설 설립. 셋째, 이재명 대표의 대북 사과 가능성 발언. 넷째, 계엄 사태 1년의 사회적 영향. 그리고 다섯째, 제시 링가드의 K리그 합류 가능성. 이 모든 이슈는 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산업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치유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고민해보고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뉴스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